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김인우입니다. 무병장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백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근데 장수의 꿈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은데 이 무병의 바람은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특히 암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질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면서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고 싶은 이 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오한진 박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암이라는 질병이 점점 더 흔해지는 것 같아요. 특이암, 유사암 이렇게 많고요. 네. 왜 이렇게 암 발생률이 높을까요?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제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될 때는 암에 걸리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없었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자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돌연변이도 일으키고 상처도 받고 손상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암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암이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됐고요. 그렇군요. 오늘 강연 제목은 뭔가요? 네, 오늘은 암을 우리가 다 극복해낼 수는 없겠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암 걸리는 데서 조금 피해갈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암과 연관된 식습관, 식생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 암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암이 뭐죠? 뭐라고요? 암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예. 자, 이 암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항상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그 대신 어떤 세포들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세포들도 있고 어떤 세포들은 계속 만들어지는 세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 주 안에 있는 이 점막 세포들은 굉장히 빨리 생기고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머리카락도 매일매일 자라죠. 손발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나는 세포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 생기면 평생 가는 세포들도 있습니다.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 이런 것들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암이 뭐냐 하면 이런 주기를 갖고 있는 세포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버린 쉬운 말로 고장난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에 어떤 신호가 잘못 가서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씩 만들어져야 할 세포가 하루에 2번, 3번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세포가 생기겠죠.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덩어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혈관도 새로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피가 가야 영양분과 산소가 가니까. 그래서 혈관도 생기고 덩어리도 커지고 그러면서 주변을 누르니까 이 주변이 눌리면서 아파지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을 자꾸 누르고 다른 곳에 갈 피들을 혈액들을 다 이 암세포들이 먹으니까 다른 세포들은 먹을 게 없어서 말라가는 겁니다. 이런 병을 우리가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어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은 죽게 되고 암세포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은 이런 고장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세포가 고장나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렇게 암세포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암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장난 세포,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과 연관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서 이미 이제
90세를 가까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성분들은 거의 이제 90에 가깝고 남성분들은 아직 그거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러다 보면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는 90세를 훌쩍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최고 장수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가시지는 않는 대신에 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암세포가 안 생기게 하는 식습관을 우리가 가지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많은 원인이 뭘까요? 가장 많은 원인.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죠. 국제암연구소에서 가장 1번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 음식이고 2번이 흡연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국립암협회지에서는 음식을 전체 암 원인의 35%, 흡연을 30%.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가 고프면 앞에 있는 걸 막 먹고 생각 없이 음식 섭취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배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위암이나 대장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폐암은 담배가 굉장히 큰 원인이다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유방암의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것도 역시 음식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간암도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도 원인이 되지만 우리가 먹는 것들, 그중에서 곰팡이슨, 우리가 잘 아는 고사리 이런 것들도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암센터에서, 우리나라 국립암센터라는 곳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수칙을 정해놨죠. 제일 먼저가 뭐냐면 1번이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좀 드셔주세요. 3번은 음식을 짜지 않고 탄 음식 좀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암 예방을 위해서 술도 좀 줄여주세요. 또 적당한 운동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뭘 알아봐야 되냐면, 우리가 먹었을 때 해가 되는 것부터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해가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초등학교 옛날 어른들은 국민학교 이런 거 다니실 때 불량식품들 드셨죠. 쫄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걸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름에 튀긴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죠. 닭튀김도 있고 생선튀김도 있고 새우튀김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튀기면 다 맛있는데, 튀김이 1번 불량식품입니다. 그러니까 튀김을 드실 때는 튀김 옷은 좀 벗기고, 정말 내가 건강을 생각한다 이러면 알맹이만 드시기를 권장하고요. 두 번째가 염장식품입니다. 염장이 뭐죠? 짜게 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젓갈류. 이걸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게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의 대표는 소세지, 햄 이런 거예요. 이건 좀 피해라. 왜냐하면 이 안에 보존제로 들어가는 것들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피해달라 이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 과자류예요. 과자. 여러분들이 과자 하면 여기에 뭐가 해로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과자를 압축기에 대고 쫙 누르면요, 모든 과자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름이 나와요. 기름에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공된 기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래서 좀 피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탄산음료도 피해야 될 불량식품에 포함이 됩니다. 참 재밌죠?
거기다 뿐만 아니라 요즘 너무 많습니다. 간편식품, 레토르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잠깐만 데워서 먹는 것들, 뭐 이미 다 만들어진 조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그렇게 썩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 통조림 이것도 좀 피해 주십사 합니다. 이 통조림은 또 찌그러진 통조림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통조림은 안쪽이 다 코팅이 돼 있는데 찌그러지면서 코팅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이 쇠 부분, 니켈이나 이런 게 포함된 것들이 녹이 슬면서 그 안에서 독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조림 사실 때는 찌그러진 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찌그러진 건 신고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 마트에다가도 이건 찌그러졌으니까 반품하세요라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설탕에 절인 과일이 있어요. 설탕에 절인 과일, 이것도 피하시라. 냉동 간식도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 냉동 간식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 냉동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는 것들 많죠. 숯불구이도 좀 피하시라. 왜냐하면 숯불구이에 타면서 발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타면 고기 타면 여러분 어떡하죠? 고기만 이렇게 살짝 잘라내죠. 색깔 탄 것만. 이미 그 안쪽에 발암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에 있는 것만 자르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완전히 잘라내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가 바로 WHO가 선정한 세계 10대 불량식품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항암식품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중에 1번이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1번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좀 드십니까? 뭘 먹어요? 겨우 음식할 때 조금 쪄 넣고 그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갖고는 우리가 마늘을 먹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마늘을 정말 건강식으로 내 몸을 위해서 먹는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통씩은 먹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고 또 뭐 요새 발효시킨 마늘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한테 건강해지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게 바로 흰색을 내는 색소거든요. 이게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늘 조금만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품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죠.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시금치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이파리가 길고 얇은 게 있고 이파리가 두꺼우면서 이 뿌리 있는 데가 빨간 시금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시금치 다 똑같이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루테인은 항산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더더욱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황반변성,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금치를 이용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빨간 색깔의 토마토인데요. 자, 토마토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라이코펜 성분은 붉은색을 내는 색소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많이 주고요. 또 남성분들의 전립선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항암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빨간 색소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북한 쪽에서 많이 나는 물질인데 귀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나와서 팔리더라고요. 이 귀리에는 토코트리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항산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 성분은 비타민 C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있다 하더라도 역할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바로 이 토코트리에놀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C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이 성분은 우리가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덜 먹게 만듭니다. 비만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채소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견과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거? 호두, 또 잣, 또 뭐 있습니까? 아몬드, 또 뭐가 있어요? 땅콩. 네,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땅콩, 호두, 잣, 아몬드 이런 것들의 아주 많은 성분이 뭐냐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견과류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또 세로토닌을 만드는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이라는 것도 꽤 많이 들어있고, 이 세로토닌은 사실 조금 이 날씨가 어두워지면, 우리 해가 지고 껌껌해지기 시작하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잠을 유발하는 성분이거든요. 세로토닌은 낮에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기분을 굉장히 업되게 만들고 우울한 기분을 없애주는 물질인데, 그거에 전구 물질도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도 물론 좋지만 그 외의 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이 아주 조금 의아한 겁니다. 술입니다. 그냥 술이 아니라 레드와인, 적포도주죠. 이 적포도주 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들이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를 꼭 드시지 않아도 그 유효 성분을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포도의 색깔을 먹는 거예요. 포도 색깔은 어디에 있죠? 껍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껍질을 드시면 적포도주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술을 못 먹어, 이런 분들은 적포도주를 드실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포도의 껍질에 들어있는 색깔 성분을 먹을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9번째 항암식품인가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잘 아시죠? 근데 잘 드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 맛이 별로야, 내 입맛에 안 맞아, 이런 분들도 많고, 브로콜리는 마요네즈에 찍어 먹어야지, 뭐 이러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마요네즈는 뭐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가 돼요.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드실 때에는 마요네즈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든지 또는 삶아서 먹든지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고, 이 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나는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고추장 또는 살짝 초고추장 이런 거 만들어서 드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이 양배추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 U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바로 점막에서 문제가 생기는, 즉 위점막에 문제가 생기는 위암이라든지 대장에 생기는 대장암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훨씬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브로콜리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성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식재료가 뭐냐? 바로 연어입니다. 예, 이 연어 안에는 오메가3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죠.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뚱뚱하거나 또는 당뇨병, 고혈압이 있어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권장할 정도로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큰 효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연어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광어도 있어요. 광어에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광어의 지느러미에 있어요. 광어 지느러미는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나오자마자 내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보다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이 광어의 지느러미살을 좀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많은 분들한테는 약으로도 처방을 하고 있고, 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예방을 위해서도 드셔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이 오메가3는 항혈전 효과라고 해서 혈관 속에서 피떡이 만들어지는 걸 예방하는 그런 기능도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블루베리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블루베리는 색깔과 성분 내용들이 그 적포도주와 비슷하죠. 포도에 들어있는 거랑 비슷하죠. 특히 이 색깔에 들어있는 성분은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도 쓰는 물질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 블루베리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블루베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블루베리는 껍질에만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알맹이에도 색깔이 들어있죠. 그래서 색깔 먹기가 아주 편안한 그런 식재료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 도움을 좀 받으시고 항산화, 항암 효과를 얻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녹차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녹차 좋아하세요? 자, 이 녹차를 누려내서 차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녹차 가루를 음식에 막 뿌려 드셔도 돼요. 밥에다 비벼 드셔도 되고 삼겹살 위에 올려서 드셔도 되고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먹어보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항산화 효과를 얻으시면 좋겠고, 녹차 안에는 이 들어있는 성분이 뇌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안정화도 시켜주고 뇌기능에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마늘, 시금치, 토마토, 귀리, 견과류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또 붉은 포도주, 브로콜리, 연어, 블루베리, 녹차 이렇게 하면 10가지가 됩니다. 이 10가지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암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거로 권장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이제 암을 해결할 수 있는 식생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식재료들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걸 잘 이용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오늘 강연도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혹시 암을 부르는 우리 습관이나 환경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운동, 그다음에 잘못된 일상생활이죠. 우선 여러분들이 규칙적이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알맞는 양의 식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밤낮이 바뀐다거나 일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을 조금 좀 피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뭐 생업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손해보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을 마주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꾸준한 삶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우리 맨날 드리는 질문이죠. 오늘 강연 중에서도 딱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면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몸을 이거 정말 귀중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적어도 1,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잘 받아주시는 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강의는 언제나 재밌고 들으면 들을수록 쏙쏙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 더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번 강의는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네, 다음번 강의는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이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해롭다 이건 뭐 많이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떻게 해로운지 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